네, 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저는 블룸버그 전문으로 방송하는 유튜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조선주를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고, 조선주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큰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한국의, 유튜버 분이 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셨더라고요. 참, 저 같은 사람이, 저보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국제회계 흐름 이런 거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 그분은 그냥 까발리더라고요. 하여튼, 자, 그 IFRS나 이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이 세상 모든 거는, 이거, 잠시만. 그전에는 IFRS 9이 도입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재무제표상 어떻게 했냐면 계약금을 받잖아요. 이게 계약금을 받으면 재무제표상 계약금 10% 받는데 나머지 90%못 받았잖아요. 재무제표상 이거를 수익으로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90%까지. 옛날에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버블 그 자체예요. 버블. 예? 버블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IFRS 9이 도입이 되면서 뭐냐? 딱 네 돈 받은 것만 재무제표에 넣어.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조선 같은 경우는 기본 설계만 1년 반개월에서 2년, 길게는 2년 3개월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최종 선도 계약 받고 선도까지 빠르면 3년, 초대형 유조선이나 뭐 할 때 이런 거는 한 4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년, 4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 받고 설계하고 최종 그 선도까지. 그러면 중간에 그게 부러져요. 자, 계약금을 IFRS 9 적용되고 나서 지금 이제 적용됐죠? 계약금을 받으면 이제는 요 받은 돈만 재무제표에 인식을 해야 돼. 10% 계약금은 국제관행상 10에서 15%예요. 이걸 받았다 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받았으면 그 다음 보고하는 이 회계 분기 때 이걸 반영시키잖아요. 그전에는 요 90%까지 다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요때. 아시겠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 90%의 버블이 생겼던 거예요. 언제? 과거 조선 초호왕 시기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차 계약금, 뭐 2차, 3차, 4차, 5차 쭉 있겠죠. 아파트 중도금 내듯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돈이 인이 돼야 통장에 조선소 대우조선이 삼성중공업이라고 칩시다. 삼성중공업이 이 외국이 돈을 인을 해야 이게 재무제표에 언제 다가오는 회계 분기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데 조선의 핵심은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중도의 유가가 WTI 유가 서부 텍사스유 WTI 유가 배럴당 58에서 60인데 그게 가장 적절선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높으면 또 안 돼. 왜? 중동에서 테러 단체가 팔아먹으면서 대테러 또 막 이지랄하거든요. 그래서 세계 평화에 기여를 못해. 적절한 거는 딱 55에서 60달러 선이 미국이 원하는 WTI 그 서부 텍사스 유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이 선을 유지하려고 미국은 어떻게 해서 나악을 써요. 아시겠죠? 국제정치 포퓰리즘상. 그런데 만약에 유가가 코로나가 터졌어. 정확하게 지금 2019년대 주가 폭등했죠. 제가 아는 사람은 이거 다 알아요. 나는 이거를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2019년 3년 전 2016년부터 내 주위 사람들 다 예언했어요. 집값 어떻게 되고 다 예언했어요. 그대로 적중해요. 그리고 2020년에 뭔가 터진다. 2020년에 그것도 다 예언했어요. 왜? 그거 장단기 금리차 그 FREB인가? 그거 차트 있잖아요. 보는 법 제가 해놨잖아요. 그거 따라 해봐라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터진다. 뭐가 터질지 모르겠지만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터지는데 이때 2018년에 어떤 자료가 나왔냐? IMO 2020에서 탈환 관련 전 세계 탈환 관련 선박 규제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IMO 20. 아유, 막 보여드릴게요. IMO
이런 거는 주식방에서 안 알려줘요. 그 애들 몰라요. 통합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IMO 20, 그러니까 IMO가 국제회사기구예요. 이네들이. 여기 있죠. 국제회사기구. 이게 다 영어예요. 영어. 이걸 다 번역을 해서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자료들이 겁나게 많아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조선 관련, 그리고 전 세계 물류, 그리고 한국 내에서 심지어 트럭 가지고 편의점으로 뭐 물류 창고에서 편의점으로 트럭으로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그래야 내가 운반하는 물류량이 어디로 흘러갈 건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웃으시죠? 제발 거짓말 같죠, 여러분? 저는 이걸 7년을 추적을 한 놈이에요. 밥도 안 먹고 눈물 흘리면서 목매가면서 진심이에요, 진심. 하나님이 계시겠죠? 저는 하나님이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옆에 계신다는 전제 조건에 나는 거짓말 같은 거 안 해요. 그래서 똑바로 안 하면 나는 그냥 막 쌍욕 바로 날려버려요. 왜? 떳떳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IMO 2020 자료로 인해서 해상 전 세계 물류량이 절반을 줄어든다는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날 아시는 모 동생분, 아유, 댓글 좀 남겨봐요. 영상에 내 말이 거짓말인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냉동 관련 사업하시는 매출이 200억 날리시는 요 사장님 한 분 계세요. 동생인데. 동생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배울 게 많은 스승이기도 해요. 이 영상에 댓글 좀 남겨봐요. 영상 보면. 자, IMO 2020은 세상 물류가 절반을 준다란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언제? 이때는 선박이 뜨는데 이때는 폭락한다. 그대로 적중해요. 왜? 전 세계 물류량이 절반을 줄어버리니까 노트 속도가 줄어버리니까 왜 황소치를 맞춰야 되니까 안 가면 당장 엔진을 바꿔야 되는데 첨가제도 넣어야 되는 첨가제도 겁나 비싸요. 그래서 그 각 전 세계 선주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세계 항목 중에서 골라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예 차라리 노트 속도 줄일래. 나 돈 없어 배째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CPI 지수 무슨 지수 아시겠어요?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프레임을 아는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주위의 이웃들이 생각하는 것이 주식의 미래라는 거예요. 배의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가까운 선장님들을 찾아가서 전화로 바카스 한 병 들고 선장님 발주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만 물어보면 다 조선주 딱 답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터져서 유가가 폭락했단 말이에요. 전 코로나가 아니고 다른 외적 요인으로 터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가가 폭락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가가 폭락하니까 조선주도 같이 박살난다. 이 개념으로 저는 프레임을 잡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기에다가 IMO 2020까지 같이 세려버리니까 그냥 한 방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IMO 2020이 1년 유예된 게 이제 2021년 이제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또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걸 안 지키면 야 배운항모네 이 개념인 거예요. 1년 유예 시켜줬던 거예요. 원래는 이게 2019년인가 시행인데 그게 이래다가 국가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딜레이 시키고 코로나 또 딜레이 시킨 게 이제 작년까지였던 거예요. 이제는 국제 해상 운송할 때 이 타랑 수치를 못 맞추면 배가 운행을 못 해. 그러면 그걸 맞추겠다는 어떤 서약서 이런 걸 또 적어야 되겠죠. 하여튼 유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작년에 2020년에 2019년에 엄청난 수주 물량이 유가가 떨어지니까 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태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대중공업에서 날린 돈만 계약금 날린 돈만 3조인가 그래요. 3조 3천억이 아니라 3조 이해가 되세요? 배 몇 척을 날린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선주들이 이 계약을 중도에 그냥 계약금 날리고 포기했다니까 유가가 폭락하니까 맞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팩트를 잡아야 돼. 이 3조 날린 이
이 선주들이 3주를 다 취소해서 저들도 계약금을 날렸을 거 아니에요. 이 선주들이 가면 발주를 할까 안 할까요? 발주합니다. 언제? 코로나 이제 끝나가니까 곧. 언제? 제가 봤을 때는 2021년이니까 한 4월이나 5월쯤에 발주하기 시작해요.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전 영상 자료에서 1월 달에 발주량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발주량이 늘어나는데 어떤 발주량이 늘어나냐? 우선 잠시만 발주량은 끝내고 이 계약금이 안 들어오면 그거 재무제표에 안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폭락하는 거죠. 왜? 보고를 해야 되니까. 맞죠?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 발주량 부분 방금 말씀드린 거 이해하실라나? 자, 그러면 발주량이 언제 늘어날 것이냐? 1월 달에 벌써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선박의 종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상 시추선이란 그 시추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다에 빨대 꽂는 거 있죠? 해저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해상 플랜트란 건데 이거는 유가가 얼마? 최소 유가가 아무리 못해도 안정적으로 유가가 60 이상은 넘어가야 돼요. 왜? 이걸 어디서 빨대를 많이 꽂아? 북해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북해는 이게 그게요. 스코틀랜드 영국 위에 바다 있죠? 영국 위에 거기서 이 빨대 꽂아서 많이 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지금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서 남중국해 그쪽에서도 이불로 중국이 빨대 꽂으려고 하는 거죠. 왜? 빨대 꽂는 순간 여기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오케이? 이해되시죠? 이거는 최소 유가가 60달러 이상 올라가야 계약이 들어올까 말까. 근데 이게 유가가 80달러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현대중공업에 해상 플랜트 만들어 달라고 돈을 갖다 주면서 수주가 들어와요. 근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세일가스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선박 수요가 들어오냐? 자, 정확하게 가스 운반선은 이제 시즌이 다 끝났어. 이거는 다 해먹었어. 언제? 2019년에. 가스 운반선은 시즌 거의 다 끝났어. 다 해먹었어요. 지금은 뭐고? 카고십. 말 그대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컨테이너만 옮기는 그냥 운반선인 거예요. 배 선박의 레벨 중에 가장 낮은 거예요. 이게 가장 낮은 기술력을 요하는 거예요. 이거는 설계 그러니까 수주를 받고 선도까지 얼마 안 걸려요. 정말 짧아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상은 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지금 선박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계약금만 받으면 나머지 이것까지 다 받았으라고 그 다음 다가오는 회계 이때 계약금을 받았으면 나머지 받아야 되는 것까지 다가오는 이 회계 분기점에 다 산정을 시켜서 90% 뻥튀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0% 뻥튀기 하면 수익이 좋으니까 이 법인은 은행에 가져가서 계약서를 은행에 가져가겠죠. 은행에 가져가면 은행은 이 매출 실적을 가지고 뭘 해요? 대출을 해주죠. 대출. 오케이? 대출을 해주면 이 조선사는 한머니 90%난 돈 받지도 않은 돈이 한머니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한머니로 뭘 해? 직원을 뽑아요. 직원. 누구를? 여러분들 뽑아요. 뽑고 그 다음에 이 직원을 뽑기 위한 어떤 금액적인 돈도 연봉도 책정이 되는 거죠. 이 90% 뻥튀기 된 금액.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조선소가 특히 거제 통일이 초호황을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이 시스템이 안 되는 게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고 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나 진짜 명강의 한다, 명강의.
지금은 다르다고요. 딱 받은 그것만 재무제표 상황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계약금 너 10% 받았어. 10% 받았어. 그거에 대해서 매출장부를 가져가서 은행에 대출을 받겠죠. 그리고 설계를 위한 비용을 마련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1차 계약금, 2차, 3차 쭉 있다 쳐요. 2차 계약금 또 들어왔어? 그럼 이거 가지고 또 다가오는 회계분기 이때 또 은행에 가져가서 또 돈을 융자를 땡기겠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력 창출 효과가 예전에는 한 방에 90% 거품으로 한 방에 빵 때려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수많은 전 세계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 인력들을 모아서 그 고용 창출하는 부분에 큰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조선소가.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계약금을 딱 받은 그 금액에 비례해서 인력을 그때그때 뽑는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 넓은 거제 통영 그 땅덩어리에다가 각 부품을 싹 다 가져왔어요. 싹 다 가져와서 거기서 도장, 용접, 심지어 볼트, 너트까지 거기서 다 쪼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 왜? 왜 그래요? 지금 무슨 사회예요? 스마트. 무슨 사회입니까? 스마트 사회. 이 배도 스마트십. 자,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마트하다는 거 영리하다는 거고 인력이 필요 없고 로봇화 최대한 무인화 된다는 게 트렌드예요. 무인화. 이 무인화 기술력의 핵심이 뭐냐? 하나 시스템이에요. 하나. 당연히 다른 회사도 있겠죠. 이 하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하나. 오케이? 굳이 찍어주자 하면 나는 이거 주식 없어요. 참고적으로. 국정감사에서 내 주식 있는가 이거 보셔도 돼. 없어. 스마트십 이거 하나 시스템.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스마트십 이 배를 제조를 할 때 옛날에는 볼트 너트까지 그 거제 통영에 다 가지고 온댔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 물류도 스마트. 물류도 스마트. 아시겠어요? 그럼 예전에 볼트 너트까지 다 조선소로 가져왔던 게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배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굴뚝이고 이게 배라고 생각해요. 그럼 예전에 볼트 너트 다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거제 통영 그 주변에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 아웃소싱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거기서 최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볼트 너트 쪼아서 대형 화물차로 운반할 수 있는 거는 다 미리 어느 정도 공정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 만들어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웃소싱 업체에서 이 조선소 이제 그 삼성중공업이라 칩시다. 삼성중공업에서 설계 도면을 주면서 야 이렇게 만들어줘 했겠죠. 그럼 이 애들 여기 직원들이 여기 가서 뭘 합니까? 대표적으로 비파괴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비파괴 검사. 수치 제어도 하고 똑바로 했는지 철은 똑바로 썼는지. 오케이? 그럼 비파괴 검사에서 이게 어떤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 관련 그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기준 안에 통과가 되면 이 물류가 다시 일로 온단 말이에요. 조선소로. 정말 이거 진짜 고급 강의예요, 여러분. 큰 흐름을 아시겠죠? 그래서 인력 창출 효과가 많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는 안 일어나는데 꾸준하게 일어나는 거지. 꾸준하게. 거제 통영 지역은 인력 창출 효과가 꾸준하게 일어나는 거죠. 꾸준하게. 언제? 계약금 받으면 일어나는 거야. 계약금 받으면. 자,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계약금 받으면 일어난다는 거는 신규 고용 인력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경력직이라는 경력. 그때그때 뽑아야 되니까 그때그때 써먹을 수 있는 인재. 돈 조금 더 줄게. 경력직을 뽑아야 돼.
근데 이 경력직이 다른 곳에 예를 들어 다 가 있다. 다른 지방에 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경력직 그 어떻게 되면 인건비라고 페이라고 할까요? 페이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급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제 통영 아파트 값이 폭등할 거야 안 폭등할 거야? 쉽게 이제는 깔아앉지는 않는데 문제는 분기별로 사람을 모집을 하니까 조금씩 이 조선소에서 계약금 1차 그 다음 중도금 2차 3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받을 때마다 인력을 조금씩 뽑아야 되니까 거제 통영 이 산업 지수는 아주 이 보일랑말랑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원래 2023년까지겠어요. 이 초호황이. 그런데 코로나로 딜레이가 됐단 말이에요. 언제? 2024년까지. 오케이?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조선 관련 강의 끝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